풍악을 울려라. 와,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생충에 이어 이런 쾌거라니. 근데 뭔가 이상하다? 상 타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다들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일단 골든글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든글로브 1944년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에서 기금을 모아 만든 영화제입니다. 보통 아카데미 영화상의 전초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 회원들. 한국에서 미국 아콘소로 이민 온 가정 이야기를 담은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 그러나 한국 영화가 아니라 명백히 미국 영화입니다. 정이삭 감독도 한국계 미국인일 뿐더러 영화 제작사도 브래드 피트가 세운 플랜 B.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한 노예 12년 문라이트를 만든 회사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은 골든글로브에서 본상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려면 대사 중 50% 이상이 영어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미나리는 대사 절반 이상이 한국어인지라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만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상인 작품상 부분에는 후보로도 못 올랐다는 말씀. 심지어 배우 윤여정 씨는 로스앤젤레스 영화평론가 협회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미국 내에서만 26관왕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만 골든글로브에서는 후보조차 들지 못했죠. 뭐 기생충도 똑같았습니다. 그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에는 백인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제작한 바벨이 대사 중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 버스터즈, 거친 녀석들은 독일어를 비롯해 불어, 이탈리아 등이 대사를 대부분 차지하고 영화 대사는 30%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됐었고요. 뉴욕타임스는 미나리가 미국 감독의 아메리칸 드림 영화가 외국어 영화라니 바보 같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영화뿐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 제6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후보에서 제외됐을 때 그래미 어워드를 운영하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크게 질타받았어요. 앨범 Map of the Soul 7은 누적 판매량이 437만 장을 넘고 빌보드 핫백에 오르는 등 큰 흥행을 보여줬죠. 그러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ove를 후보곡으로 등록했지만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인종차별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이트워싱이란 유색 인종 역할에 굳이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1956년 영화 징기스칸에서 주인공을 맡은 건 백인 배우 존 웨인이었고 1957년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전송가에서는 백인 배우가 한복을 입고 한국인을 연기하기도 했죠. 당시 영화 산업에 아시안 배우가 부족해서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헐리우드에 다민족 배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원작의 티벳 고슨 역할을 백인 배우 틸다 스윈튼이 맡아 논란이 됐었고요.
이런 동양인 배역 축소 현상은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인이 꼭 필요하다는 할리우드의 오랜 믿음 때문이에요. 더불어 자본의 논리와 제작 구조의 불평등함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죠. 헐리우드에서만 인종차별 논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 그래미 어워드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상으로 미국 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중음악상입니다. 실제로 2019년 비욘세가 레모네이드라는 앨범으로 화려한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가수 아델에게 밀려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아델은 항의하듯 부러뜨린 트로피를 비욘세에게 건네기도 했죠. 올해는 R&B 가수 위켄드가 앨범 블라인딩 라이츠를 발매한 후 장기간 차트 1위를 석권하며 흥행을 이끌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앨범상을 받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단 한 부분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죠. 위켄드는 그래미는 부패했다는 트윗을 올려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전체 인구 중 아시아계의 비율은 5.9%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 콘텐츠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Crazy Rich Asian, 서치 등이 헐리우드에서 흥행을 거두었고 중국계 이민자, 가정 얘기를 담은 영화 페어웰의 주연 배우가 올해 골든글로브 여주연상을 탔습니다. 최근에는 헐리우드에서 보기 힘들었던 동남아시아 지역과 문화를 소재로 한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을 디즈니에서 제작하기도 했고요. 한국은 현재 미국, 영국에 이은 세 번째 콘텐츠 수출국입니다. 이는 넷플릭스 등 OTT가 집중해야 할 시장으로 떠오르자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 때문인데요. 실제로 메인 타깃이 될 관객도 새로 정하느라 분주하고요. 대표적으로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와 같이 아시아계 주인공을 내세운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자 이후에도 오리지널 제작물로 아시안 콘텐츠를 연이어 론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차별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했죠. 작년 3월부터 12월 사이 아시아계 인종차별 범죄 2,808건이 보고되기도 했고요. 뉴욕 맨해튼에서는 아시안 증오 범죄를 멈추자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애니메이션계의 큰손 스튜디오 픽사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연대를 강화했는데요. 한국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를 담은 윈드, 필리핀 부자지간을 소재로 삼은 플로트, 두 편의 단편 영화를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도 인종차별을 경계하기 위해 교육 의무를 다하겠다며 변화를 약속했죠. 골든글로브는 끝났지만 미나리의 흥행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의삭 감독을 보고 많은 유색 인종 감독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아카데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미나리는 진정한 포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